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부산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출발부터 다르다며 지역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예정대로 오는 3월 공법 검토도 마무리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문화와 건강, 교육 분야의 다양한 시설을 걷거나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15분 도시 사업이 부산 진구 단감동과 계금동 일대에서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 지역 내 산재 사망 사고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해 8월 부산시에서 추진한 15분 도시 해피 챌린지 사업에 부산 진구 단감동과 계금동 일대가 선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와 사람들이 한순간에 뒤엉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시민들은 도로 한가운데로 내몰립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보행자 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버스도 다니고 사실은 또 여기 위에 학교도 있다가 보니까 학생들도 아침에 되면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에 조성된 한 공원, 간단한 운동과 산책, 그리고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뿐입니다. 주민들은 주변과 단절된 공간에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뒤에 보면 저기 서남사도 있고 산도 참 좋은데 거기하고 연결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감동과 계금동 일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15분 도시 해피 챌린지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5분 도시란 집 가까이에서 문화와 건강, 교육 등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핵심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부산시와 부산 진구는 그동안 사업 설명회와 현장 투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5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 편의를 위한 보행 환경 개선과 자전거길 등이 5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 주민 건강을 위해 기존의 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산책과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선형 공간 등이 조성됩니다. 이와 더불어 일부 학교와 주민센터 등은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생활 복합 거점 공간으로 구축됩니다. 철도 시설과 동서고가도로 등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우리 단절되어 우리 지역 발전에 매우 목말라 있었습니다. 해피 챌린지 15개 사업이 모두 완공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이 아마 대폭 개선될 것이라. 예산 300억 원이 투입되는 15분 도시 해피 챌린지 사업은 오는 2025년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경북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죠. 안동 암산 얼음축제가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얼음 썰매와 빙어 낚시 같은 체험거리는 물론 얼음 조각과 빙벽 포토존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 그대로의 얼음판에서 즐기는 신나는 겨울축제 현장을 이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짜릿한 수십 미터의 빙벽.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썰매 타는 재미에 푹 빠진 아이들. 어른들도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듯 신나게 얼음을 지치며 겨울 정취를 만끽합니다. 다양한 체험거리도 많고 지금 썰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 했는데 너무 재밌고 좋네요. 하나도 안 춥고. 한쪽에선 빙어 낚시가 한창입니다. 미끼를 넣자마자 줄줄이 잡히는 빙어. 추위도 잊은 채 빙어 낚기 실력을 뽐냅니다. 저희는 뭐 썰매 타고 이러면 옛날 생각도 나고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아이들이랑 또 시간도 보내고 해서 뭐 여기 오면은 너무 즐거워요. 안동 암산 얼음 축제가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얼음 썰매, 빙어 낚시, 팽이치기, 컬링 체험 등 천연 얼음판 위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우리 안동 암산 얼음축제는 가족형 겨울 축제로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보시면 여기 빙어 체험이 있고요. 또 앞쪽에 썰매 타기 그리고 민속놀이 축제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바깥쪽에 보시면은 얼음 빙벽이 있고요. 그리고 또 축제장 내에 얼음 미끄럼틀 그리고 얼음 조각전 등 겨울철을 즐길 수 있는 볼거리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체험권을 사면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 시스템을 적용해 축제장과 인근에서 먹거리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겨울 추위를 잊게 해줄 이번 축제는 오는 2월 5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부산시가 오는 5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대응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규모로 열렸던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대규모로 개최되고 이로 인해 산림 내 무속행위가 성행해 산불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시는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정월 대보름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구군과 시설공단 직원 600여 명을 투입해 산불 발생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 지역 내 산재 사망 사고가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1년간 지역 내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거 산재 사망 사고는 2019년 53명, 2020년 55명, 2021년 54명으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5명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2024년을 대비해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재해 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7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까지 부산에서는 4만 596가구에 달하는 아파트가 새로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R114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입주 예정 물량은 전국 79만 5,822가구로 수도권이 51%, 지방이 49%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25만 7,848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6만 1,752가구, 부산 4만 596가구 등입니다. 재작년부터 작년까지의 입주 물량과 비교했을 때 26% 늘어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입주 물량이 늘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전셋값 하락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올해 학교급식 기본 방향을 정해 발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급식 기본 방향을 급식의 질 확보와 급식시설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급식의 질 확보를 위해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치원에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순회 영양교사를 교육지원청별로 1명씩 배치해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질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은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전기식, 자동화 급식기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환기설비 개선을 위한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등 급식 종사자들의 업무를 줄이고 근로여건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부산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취재 기자와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네, 안수민 기자. 우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TK 신공항을 가덕 신공항보다 더 높은 지위의 중추공항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내 중추공항은 인천공항 한 곳인데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조성과 국비 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TK 정치권과 대구시 등은 이번 달 안에 특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부산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와 함께 이 지역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구 경북과 가덕 두 곳에 신공항이 건립될 경우 국비 경쟁과 속도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큽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는 가덕 신공항 건설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3월까지 공법을 확정하고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부산 정치권의 TK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저지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1일에는 부울경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TK 신공항 특별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정치권의 대응이 궁금한데요. 정치권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여야 모두 분주한 상황입니다. 부울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도당 위원장들은 TK 신공항 특별법 저지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TK 신공항 특별법에 중추공항 명시 등 각종 특혜 조항이 담겼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국회 교통법안 심사 소위원장인 최인호 국회의원은 과도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법안이 교통소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TK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며 경쟁 구도를 형성하기보다는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가덕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 전원이 가덕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인호 의원을 직접 비판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인호 국회의원은 TK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가장 전면에 나서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를 의식하고 자신의 SNS를 통해 최 의원을 공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신공항을 경쟁 관계로 생각하고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발상이 괴이하다며 부산과 대구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막는 지방 연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수민 기자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부산 지역 여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가덕 신공항 건설 공법과 TK 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법 검토는 예정대로 오는 3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 절차나 기간이 지연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플로팅 공법을 제안한 것은 2030년 엑스포 개최 전 개항해야 한다는 목표로 추진한 것으로 가덕 신공항 건설 공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덕 신공항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출발점이 다르다며 TK 신공항 추진으로 가덕 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빚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일 지역 통합과 갈등 해결 의제 발굴 등 국민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협의체인 국민통합위원회 부산지역협의회가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등 통합위 위원과 부산지역협의회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부산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1년의 임기 동안 부산 지역 주요 갈등 현안에 대한 해결 의제를 개발하고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해 공론화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출범식과 함께 시와 부산시의회 국민통합위원회 간 사회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무 협약식에 이어 진행될 부산지역협의회 1차 회의에는 부산의 핵심 현안인 지역균형 발전과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통한 국민통합을 첫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40대 A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남구의 한 아파트 정문 차단기 앞에서 경적을 울리던 중 경찰이 검문을 하려 하자 500m가량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31일 오후 7시쯤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민 4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확산되지 않고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온열 침대 전원을 켜놓고 외출했다는 거주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